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종준의 딱 한 놈만 팬다 76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네, 좀 일찍 나가서 SK의 독주의 이유에 대해서 방송 인터뷰를 좀 길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베이스볼 S를 출연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 시각이 12시 32분인데 저도 빨리 녹음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두산, 포항이었습니다. 제가 리뷰와 프리뷰 시간에 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됐죠. 포항에서 삼성과 두산이 만났고 두산이 6년 만에 포항을 가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SK와 LG 일선발들이 만났죠. 잠실이었고요. 기아와 키움 고척이었고요. 하나와 NC 원정 9연전을 마치고 NC가 드디어 홈 첫 경기를 창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롯데와 KT 사직이었습니다. 먼저 박스 스코어를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구가 아닌 라팍이 아닌 포항에서도 두산의 강세는 이어질까라는 댓글창에 질문도 계셨었는데요. 저한테 이제 대구가 아니라 포항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인데 삼성이 11대2 포항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약속의 땅 포항은 두산의 강세마저도 꺾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 두산을 포항에 부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좀 날이 많이 더웠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경기 초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1회 초 공방에서 사실 승부가 어느 정도 갈렸어요. 1회 말에 삼성이 넉 점을 뽑는데 이원석 선수의 개인 통산 100호 홈런이 나옵니다. 이게 3점 홈런이었고요. 삼성은 5회까지 메이닝 점수를 냈고 두산이 4회에 한 점을 내는데 그쳤기 때문에 11대2 안타 14개 볼넷 10개를 얻어내면서 11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양팀의 선발 투수는 삼성은 백정현 선수였고요. 두산은 이영하 선수가 한 주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백정현 선수가 두산전에도 강하죠. 오늘 승리 투수가 됐고요. 이영하 선수는 초반을 넘기지 못하고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이영하 선수가 2이닝을 던지고 안타 5개, 볼넷 3개, 홈런 1, 삼진은 2개 잡았고 실점은 5개, 자책점은 4개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백정현 선수는 두산전 첫 경기 등판이 3월 30일에 있었는데 이때 8이닝 3안타 1실점이었어요. 그날 경기가 원태인 선수가 아마 오재일 선수한테 9회 동점과 어쨌든 그러면서 게임을 내줬던 그 좀 억울했던 경기였죠. 그러나 오늘은 7이닝 5안타 볼넷 1, 삼진 3개, 실점 2, 자책점 2,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결승타는 1회 무사 3루에서 좌익수 희생 플라이를 쳐낸 구자욱 선수가 기록하게 됐습니다. 11대2 삼성이 두산을 4연패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김광현과 윌슨이 맞붙었죠. 양팀의 1, 2, 3 선발이 맞붙게 되는 이번 잠실 SK와 LG의 3연전 첫날 경기였는데 SK가 8대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안타 14개를 쳤고요. LG도 안타 12개를 쳤지만 점수는
8점과 석점이었습니다. 오늘 승리 투수는 김광현 선수가 됐고요. 안타 10개를 맞았지만 3실점 이 자책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윌슨 선수가 오늘 안 좋았습니다. 5이닝 11개의 안타, 홈런 하나, 삼진 5개, 실점 6점, 자책점 6점. 그래서 패전 투수가 됐고, 김광현 선수는 안타 10개 맞았지만 점수 관리를 나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SK가 잠실에 와서 홈런 3개를 쳤습니다. 이재원 선수가 4회 2점 윌슨 선수한테 뽑아냈고요. 최정 선수가 19호와 20호 7회 1점, 9회 1점, 임찬규와 여건욱한테 홈런 2개를 치면서 20호 홈런을 기록했고요. 오늘 결승타는 4회 1사 1루에서 자월 홈런을 기록하면서 역전에 성공했죠. 2대1로 한 점 뒤지고 있다 2대1로 역전을 시킨 이재원 선수의 자월 투런 홈런이 결승타가 됐습니다. 오늘 SK가 1선발 김광현을 내고 1선발 윌슨을 낸 LG한테 8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기아가 윌랜드부터 시작을 했고요. 키움은 브리검부터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두 팀이 고척에서 만났는데 기아가 꽤 상승세를 타고 고척으로 넘어갔는데 결과는 7대3 키움의 승리가 됐네요. 오늘 박병호 선수가 14호 홈런까지 기록하고 굉장히 좋은 타격감, 그동안 조금은 주춤해 있던 서건창 선수 부상 이후 2패였죠. 롯데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내줬던 키움이 오늘은 11개의 안타, 볼넷 3개, 그리고 점수는 7점을 얻어내면서 7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결승타는 2사 무사 2루에서 중전 안타를 치면서 첫 선취점을 뽑은 임병욱 선수가 가져가게 됐고요. 윌랜드 선수가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3과 3분의 1, 11개의 안타, 볼넷 2, 홈런 1, 삼진 5개, 실점 7점, 자책점은 6점이었습니다. 2회와 3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죠. 각 석점씩 내주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는데 운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야수들의 도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브리검 선수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죠. 6이닝 동안 안타 5개, 볼넷 4개 좀 많았죠. 그리고 삼진 6개, 실점 2점만을 허용하면서 오늘 승리 투수가 되며 5승째를 거두게 됐습니다. 홈에서 2연승이에요. 자, 오늘 3회에 브리검 선수하고 이영재 주심하고 조금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 3회가 오늘 경기의 포인트였고, 박흥식 감독은 꼭 팀이 상승세였을 때 그 부분에서 윌랜드 선수가 꼭 걸림돌이 되네요. 계속해서 팀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윌랜드 선수가 꽤 포인트가 되는데 윌랜드 선수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운도 따르지 않지만 오늘도 공이 좋았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경기 초반에. 그러면서 오늘 승리 투수는 브리검 5승째였고 윌랜드 선수는 패전 투수가 됐고 5패째를 안게 됐습니다. 지옥의 원정 9연전을 마치고 홈에 들어왔습니다. 1승 8패. 굉장히 어려웠고 가라앉았던 NC가 월요일 하루 쉬고 홈에 들어와서 분위기 반전. 루친스키 선수를 이번 주 시작으로 냈고요. 하나도 마찬가지죠.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서폴드가 이번 주를 열게 됐습니다. 두 선수의 운명은 타선이 좌우를 해줬죠. 서폴드가 5승째를 거뒀고 승리 투수가 됐고요. 루친스키 선수는 5패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최종 스코어는 14대3.
한화의 대승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결국 NC가 분위기 반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늘 결승타는 3회 2사의 우물 홈런을 친 호잉 선수, 이게 선취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호잉, 이성열, 김태균 3명의 중심 타선이 모두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근호 선수는 2500루타를 달성을 했고요. NC는 조금은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홈구장에서 첫 경기를 한화에게 굉장히 큰 점수차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연장 12회까지 갔어요. 양팀 17개, 13개의 안타를 기록하고 점수는 8대8. 박세홍을 선발로 낸 롯데 자이언츠, 김민을 선발로 낸 KT 위즈. 초반까지는 치고받았죠. 예,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7대5로 2점을 앞섰고요. 9회 2사 1루에서 롯데 박진영 선수가 황재균 선수한테 투아웃 1사의 동점 홈런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7대5 상황에서 6회 7회 8회 소강 상태였지만 9회 2사 1루 상황에서 황재균 선수한테 동점 홈런을 허용했고요. 10회 각 1점씩 주고받으면서 8대8이었고 11회와 12회 점수 없이 이닝들을 맞추면서 8대8 동점으로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는 가장 길게 게임을 했지만 결국에는 4시간 46분의 경기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결승타는 없었고요. 전준우, 윌슨, 민병헌, 이게 롯데에서 3방의 홈런이 나왔고, 윌슨은 KBO 리그 첫 홈런이고 올 시즌 마수거리가 됐네요. 그리고 황재균 선수가 11호 홈런이 결국 동점 홈런 연장으로 끌고 가게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중 첫 경기에 대한 박스 스코어를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간단하게 경기의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으로 가시죠. 예, 포항의 경기는 자, 두산이 라이온스 파크에서 강했지만 포항에서도 강할 것이냐, 삼성 약속의 땅 포항의 구장에서 어떤 경기가 펼쳐질 것인가, 1회 결정이 났어요. 1회 백정현 선수가 선두타자 허경민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냈죠. 그리고 나서 페르난데스 선수는 좌측에 프라이로 잡으면서 1사 1루였고요. 박건우 선수 타석에서 풀카운트까지 갑니다. 그래서 풀카운트 상황에서 두산이 자동 런앤히트 사인이 나갔고요. 주자는 뛰었고 박건우는 쳤는데 유격수 이학주 선수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더블 아웃이 되죠. 약속의 땅이 야수들한테만 약속된 땅이 아니라 투수들한테도 운이 따랐던 1회 초 수비였어요. 그리고 나서 1회 말 김상수 선수가 우측으로 2루타를 치는데 여기서 박건우 선수가 펜스 플레이를 하면서 좀 더듬거리죠. 첫 번째 실책이 나왔고 이게 3루까지 김상수가 진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자욱이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쳤는데 앞에 들어오면서 김재환 선수가 잡았던 타구인데 홈의 송구가 좀 잘못됐어요. 그리고 김원곤 선수가 허경민 선수 쪽으로 갔는데 이 바운드가 굉장히 좀 컸어요. 포항 야구장이 사실 인조잔디인데 좀 딱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운드가 크고 약간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허경민 선수가 바운드를 맞히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3루수 실책이 나왔고 러브를 볼넷으로 내보냈고요. 자, 타석에는 이원석 선수가 들어왔는데 슬라이더였습니다.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3점짜리 홈런이 나오면서 1회에만 넉 점을 얻게 되죠. 2회에는요, 박혜민 선수가 중전 안타 치고 도루했고요. 그리고 김상수 선수의 유격수 땅볼이 있었고, 구자욱 선수가 볼넷, 그리고 김홍건 선수의 좌전 안타,
1점을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은 이번 2회에만 도루 3개를 했었어요. 추가점은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박혜민의 도루가 한 점을 얻게끔 했고요. 3회에도 한 점을 추가했고 4회에는 다시 넉 점을 추가하면서 11대2 승리가 됐는데 오늘 백정희 선수가 첫 번째 두산전이 3월 3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이닝 3안타 1실점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7이닝 5안타 2실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줬고 오늘 백정현 선수의 게임을 보면서요. 역시 타자와 투수의 승부는 타이밍 싸움이다. 타자한테 타자의 생각대로 타이밍을 내주지 않는 게 결국 승부의 키가 될 것이다. 키가 된다라는 부분을 오늘 백정희 선수 투구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백정희 선수가 주무기가 체인지업인데 오늘은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커브와 체인지업 변화구가 3개가 활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두산 타자들이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백정희 선수의 변칙적인 투구 폼 또한 두산 타자들의 타이밍을 흐트러 놓기에 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정현이 좋은 투구를 보여줬고 타이밍 싸움에서 두산 타자들을 꽤 많이 흔들어 놨다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성공을 했죠. 7이닝 5안타로 막아냈으니까 게다가 타선이 이미 백정희 선수가 내려가는 7회에는 이미 11점의 점수가 모두 얻어진 후였습니다. 7회에 한 점을 실점을 했지만 결국 2점을 내줬어요. 2점을 내줬지만 백정현 선수가 5안타로 묶어내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은 두산이 두산답지 않게 실책을 하면서 무너졌던 부분도 있고요. 포항이 생각보다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선수들이 경기 초반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다. 반면에 사자는 뜨거워질수록 힘을 낸다를 약속의 땅 포항에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됐습니다. 김광현과 윌슨이 만난 잠실구장. 제가 이 경기의 승패에 LG가 조금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1번, 1번, 2번, 2번, 3번 이렇게 맞붙게 되면 아무래도 LG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대로 선취점은 LG가 먼저 뽑았지만 SK의 장타가 터졌습니다. 이재원과 최정에서 3개의 장타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했던 홈런은요. 이재원 선수가 1대0으로 뒤지고 있을 때 4회에 나왔던 홈런이에요. 1사후에 김강민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요. 그리고 타석에는 이재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볼이 투심이 됐고 2구째가 커브였어요. 131km짜리 커브였는데 이 공을 완벽하게 받아치면서 좌측 펜스 거의 라인아웃성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2점을 도망을 갔고 5회에도 SK가 고정욱 선수의 3루타 그리고 한동민의 안타, 최정 2루타, 로맥 안타. 이 로맥의 안타가 아마 윌슨 선수의 길을 확 빼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혔지만 안타가 되면서 2점 더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김강민이 다시 안타, 그리고 이재원 선수의 땅볼 때 한 점 더. 그래서 5회까지만 6대1이었어요. 5회 말에 2점을 LG가 쫓아오지만 그래서 6대3이 되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7회 최정 선수, 9회 최정 선수. 그래서 최정이 7회와 9회 홈런 한 방씩 2방을 쳐내면서 최종 스코어는 8대3이 됐죠. 자, 오늘 LG 입장에서 아쉬웠던 게 2회 상황, 공격에서는 2회 상황이죠. 최은성 선수의 중전 안타, 유광남 선수가 우중간에 2루타로 한 점을 뽑았고요. 오지환 선수가 세컨 땅볼로 서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김영희 선수 타석에 투수 땅볼처럼 보였지만 김광희 선수의 다리에 맞고 2루 쪽으로 가는 타구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때 3루 주자 유강남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 점을 2회에 넣지만 이 더 추가된 한 점, 그러니까 김영희도 투수 쪽에 땅볼을 친 부분, 왜냐하면 뒤쪽에 내야수들이 숏과 세카는 중간 수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스타트를 걸 수도 있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투수 땅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라는 판단을 하지만, 타자나 주자나 치지도 못했고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됐고, 이 1점이 꽤 무겁게 작용을 하게 되죠. 자, 4회 말 이재호 선수한테 역전 홈런을 맞는 장면. 유강남 선수가 조금 아쉬웠던 건, 아마 공부를 좀 했으면 이재호 선수한테 홈런을 맞을 수 있는 공이 변화구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윌슨 선수의 공을 쳐서 홈런을 만질 수 있는 건 가장 높은 확률은 저는 슬러브, 그러니까 130대의 슬러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타이밍에 딱 맞는데, 자, 거기서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결국은 홈런을 맞고 역전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욱 선수한테 3루타 맞고 한동민 선수한테 안타. 그래서 5회 넉점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게임은 사실상 SK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1회와 2회, 3회까지 분위기만 봤어도, 그리고 또 5회에도 SK의 수비, 특히 김성현 선수가 오늘 좀 이상했었거든요. 그래서 봤다면 아마 최소 실점으로 막아내고, 또 SK가 충분히 김광현 선수가 나왔고, 지난 주말 3연전 수입, 두산전에 3연전 수입을 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금은 방심했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결국은 이 이재호 선수의 투런 홈런이 나오고 역전이 되면서 모든 분위기가 SK 쪽으로 치우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윌슨 선수가 나왔을 때 꼭 이겨야 된다 라는 전제가 붙는 LG가 오늘 경기 아주 큰 경기를, 그것도 아주 크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종 선수는 뭐 잠실이나 문학이나 따로 없네요. 지금 요즘 바란스는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희 선수가 10안타를 줬는데 결국 유강남 선수의 베이스 러닝이 조금은 김광희 선수를 좀 편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위기는 있었는데요. 잘 넘어가더라고요. 역시 김광현이 조금 달라졌구나를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5회는 유격수 쪽으로만 가면 불안불안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2점으로 막아내고 마운드를 6회까지 던지고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오늘 승리 투수가 된 거는 충분히 10안타를 맞았지만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윌랜드가 꼭 긍식 감독 대행의 발목을 꼭 잡네요. 오늘도 공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괜찮다고 봤는데 수비가 결국은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수비가 2회에도 석점, 3회에도 석점을 허용을 했는데, 자, 2회 말 6, 7, 8, 9가 오늘 게임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동원, 임병욱, 이지영, 송성문, 이 하위 타선에서 시작해서 상위 타선으로 넘어가는 찬스였고, 상위 타선에서 딱딱 길목을 잡아줬죠. 2회에도 6번 박동원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중월 2루타, 중전 안타, 유격수 실책이 나오죠. 이 아웃카운트를 꼭 잡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송성문이 2루수 쪽 안타, 그리고 2사 후까지 몰렸지만 이정우의 유격수 옆으로 빠지는 안타. 그래서 석점째가 돌아왔고, 3회도 마찬가지죠. 1사 후에 박동원이 출루하죠. 볼넷, 그리고 임병훈이 안타,
그리고 이정희 안타, 송성문 안타, 연속 3안타였죠. 김규민이 삼진 먹었지만 김하성이 좌전 안타를 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2회와 3회에만 6득점이었습니다. 6번 박동원 선수가 정말 잘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브리검 선수가 오늘 지난 경기에 제가 브리검의 변화, 커브 퍼센테이지를 높이면서 패스트볼 계통을 원턴, 투턴, 타선이 원턴, 투턴 돌 때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소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효과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커브라는 그 공에 대한 효과가. 오늘도 중요한 상황에서는 커브로 브리검 선수가 위기를 많이 넘어갔고요. 오늘 삼진 6개를 잡았는데 5개가 커브가 결정구였습니다. 그만큼 이 커브가 그동안 브리검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충분히 있죠. 컷 패스트볼, 그 다음에 투심, 체인지업 이런 이미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바꾸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윌랜드 선수는 공은 나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박흥식 감독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키움은 7, 8, 9회에 김성민, 이복은, 양현 선수가 나와서 1실점으로 막아냈네요. 자, 윌랜드가 다시 한번 패전 투수가 됐고 키움은 6번, 7번, 8번, 9번이 상위 타선으로 이어졌고 박병호 선수가 4회 선두타자로 나와서 홈런을 쳐냈죠. 14호인데 꽤 오랜만에 홈런을 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아는 윌랜드가 무너지면서 오늘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와 NC가 걱정이 크네요. 1승 8패 원정 9연전을 갔다 왔지만 루친스키가 나오는 경기는 꼭 잡았어야 하는 경기인데 하나 중심 타선이 홈런 3방을 쳐내면서 무너뜨리고 맙니다. 먼저 스타트를 건 거는 호잉 선수였어요. 첫 타석에 이루수 병살타를 쳤던 호잉, 그 연장선상에서 몸쪽에 슬라이더 130자를 던졌는데 이게 오히려 패착이 아니었을까, 양의지 선수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쪽 쪽으로 호잉 선수가 따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손만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바깥쪽 낮게 던지면 거의 땅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팔만 쓸 때는 가운데에서 몸쪽으로 들어오는 변화고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5구째였죠. 130짜리 커브가 몸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공을 놓치지 않고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성열 선수도 첫 타석에서는 몸쪽 공으로 삼진을 당했죠. 그때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열이 이런 스윙을 해서는 몸쪽 공을 못 치겠다. 계속해서 상대가 들어오겠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145가 나왔는데 기가 막히게 쳐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첫 타석 못 쳤기 때문에 두 번째 타석도 계속 공략하는데 타자가 수정에 들어와서 홈런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2점을 먼저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4회 초에도 2점을 더 냈습니다. 정근우가 볼넷을 나갔고 송강민은 삼진 먹었지만 최재훈, 장진혁, 정은원, 강경화까지 연속 4안타가 나오면서 2점을 더 보탰고요. 5회에는 김태균 선수가 바뀐 투수에게 홈런을 뽑아냅니다. 김건태 선수한테 홈런을 뽑아내는데 던지고 홈런 맞고 나서 양희지 선수가 고개를 좀 푹 숙이더군요. 그래서 5회까지 5대 3이었고 7회 그 다음에 8회 9회 9점을 나면서 14대 3 대승을 거두죠. 20개 안타를 쳤고 볼넷은 6개였죠.
오늘 서폴트 선수가 타선의 도움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오늘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타자 바깥쪽으로 가는 컷 페스트볼이었는데 이 공은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초반에는 좋았지만 결국은 4회에 3실점을 하게 되죠. 이루수 실책도 있었고 운도 좀 안 따른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서폴트 선수의 컷 페이스볼로 5이닝을 잘 막아냈죠. 안타 5개, 볼넷 3개, 삼진 4개, 실점 3개지만 자책점은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NC가 이렇게 무너지네요. 양의지 선수도 오늘 안타를 하나를 쳤지만 원정 9연전의 기록은 2할 때 초반에 타율에 홈런도 하나도 못 쳤고 타점은 3개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지마저 무너져 버리면 이 팀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6월 들어서 계속해서 평균 득점이 3점이 안 되고요. 10경기, 그러니까 원정 9연전을 포함한 10경기에서는 2.6, 이것 또한 3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정 9연전까지 합쳐서 오늘까지 10경기에 두 자릿수 안타를 친 경기가 딱 3번 분이 없어요. 10경기 동안. 그만큼 타선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고 투수들이 무너져 있고 오늘 루친스키 선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거든요. 이미 5할 때는 무너졌고 좀 힘든 레이스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좀 지났다고 봐도 하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NC가 다시 아직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밑에 팀들하고 3게임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금방이거든요. 외국인 선수를 교체할 것이면 빨리 해서 반등의 계기로 좀 삼아야겠다. 양희 선수가 떨어질 때가 되긴 됐거든요. 벌써 7월에 다 가까워 왔고 반도 꺾인 상태에다가 그동안 공수에서 양희 선수가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 뭐 최근에 투수들도 안 좋다 보니까 이래저래 양희 선수가 공격에서 흥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양의지가 힘들어서 그게 슬쩍 성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두산은 양의지라는 구심점마저 무너지고 있다. NC는 양의지라는 구심점마저 무너지면서 오늘 한화에게 똑같이 분위기는 가라앉았었는데 한화는 오늘 20개 안타 14득점을 올리면서 서폴드의 승리를 도와줬고요. 반면에 루친스키는 점수를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마지막 롯데와 KT 참 롯데가 2점을 뽑자 KT가 2점을 뽑자 롯데가 2점을 쫓아갔고요. 1점을 쫓아가자 3회 말에 2점을 도망을 갑니다. 굉장히 경기 내용은 여기까지는 재미있었습니다. 2사 후에 강백호 볼넷, 유한준 2루타, 로하스 2루타. 그래서 2점을 먼저 박세웅 선수한테 뽑아냈죠. 박세웅 선수가 스피드 자체는 정상 스피드가 올라온 것 같은데 변화구 컨트롤이 아직은 좀 더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피칭인데 1회 초에 2사 후까지는 잘 잡았는데 볼넷 2루타 2루타로 2점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1회 말 KT의 김민수 선수도 만만치 않았어요. 민병헌한테 볼넷 그리고 손아섭, 전준우, 이도호 그래서 전준우까지는 안타 그래서 한 점을 쫓아갔고 2대5에 딱 볼 때 손아섭 선수가 들어오면서 2대2 동점이었고요. 2회 초에는 2사 후였죠. 윤성민이 선두타자 안타 이후에 2사 후에 김민혁, 오태곤이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3대2 한 점을 KT가 리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3회 말에 3회 말 롯데의 공격에서 1사 후였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2구째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슬라이더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꽤 멀리 갔어요. 체인지업이었군요. 체인지업을 홈런으로 만들어냈고요. 윌슨 선수도 7구까지 갔죠. 풀카운트 상황에서 148km짜리 직구였는데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리고 비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3대2에서 4대3으로 역전을 성공을 시킵니다. 4회 초에 다시 동점을 주죠. 예, 장성호 안타, 그 이후에 오태곤이 안타를 치면서 결국은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4회 말 롯데가 다시 석점을 뽑아냈는데 김동완 안타 치고 신봉기가 안타 쳤을 때 김동완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투수가 전유수로 바뀌었는데 2구째였죠. 2구째 직구를 민병헌 선수가 놓치지 않으면서 점수차를 석점 차이까지 벌려놓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게 5회에 KT가 한 점을 쫓아와서 7대5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5회 6회 7회 6회 7회 8회까지 소강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9회에도 유한전 선수가 볼넷을 나갔고 로하스와 박경수를 삼진을 잡고 타석의 황재균이었거든요. 초구였어요. 초구의 슬라이더였는데 135가 나왔고 마운드에서 봤을 때 박진영 선수가 마운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공일 수 있지만 타자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대5의 경기가 7대7로 변하면서 연장전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연장전에서도 찬스가 있었어요. 10회 초에 무사 만루, 1사 만루 상황에서 연속 3안타가 나오면서 한 점을 더 도망갔죠. 10회 말에는 다시 손아섭이 2루타 치고 전준우 땅볼 때 이대호가 안타. 그래서 8대8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끝내기 찬스였는데 정훈 선수가 1사 1루 상황에서 병살타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1회 KT도 찬스가 있었고 11회 말 롯데도 찬스가 있었지만 두 팀 모두 무기력하게 점수를 내지 못했고 12회 초의 공격은 일단 4경기에서 12회 초 공격은 4명의 타자가 들어왔죠. 4명의 타자가 들어오면서 송민석 선수가 안타를 쳤지만 유한준 선수가 프라이로 아웃되면서 득점을 내지 못하고 12회 말은 주권에서 KT가 정성곤으로 바꿨는데 3자 범퇴였어요. 이렇게 해서 8대8 4시간 46분이네요. 경기가 동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KT는 오늘 안타 17개고 볼넷이 6개였으니까 23명의 주자가 나간 거죠. 롯데는 17명이었고요. 롯데 입장에서는 9회 2사 1루에서 황재규 선수한테 초구 맞았던 슬라이더가 굉장히 마음에 걸릴 것 같습니다. 무조건 큰 거를 치려고 하는 타자에게 그 큰 스윙에 딱 맞는 공은 슬라이더였죠. 이재원 선수한테 홈런을 맞았을 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가 장타를 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공은 슬라이더였거든요. 늦은 변화구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또 황재규 선수가 스윙이 좀 커지고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스피드에 딱 맞는 슬라이더가 들어가면서 결국 9회 2사 1루에 1승을 눈앞에 두고 있던 롯데가 동점을 허용하고 무승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롯데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롯데 입장에서. 자, 이렇게 해서 5개 구장의 박스 스코어와 또 경기 내용을 간략하게 포인트를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정말 길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푹 자고 내일 또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베이스볼 S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한 경기를 좀 픽을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공지사항 전해드리면 저희가 이번 방송은 금요일 자정에 업로드가 됩니다. 신인 드래프트 2020 신인 드래프트 관련해서 관계자, 그러니까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댓글창에 요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없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좀 제가 괜히 봤다 싶은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또 믿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